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전주시 갑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되고 피 흘리며 이룩한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사실상 대통령 행세를 했던 또 한 사람 최순실에 의해서 국민이 농락당하고 국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참으로 아픕니다.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이 국정농단의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어딘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문화체육계를 넘어서 보건, 의료 분야, 국정농단의 실체도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주치의도 모르게 자문의사가 임명되었고 심야 독대 치료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차움병원을 이용하였고 최순실, 최순득 자매를 통해서 19차례 주사제를 대리 처방받았으며 최순실 명의로 혈액검사도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차움병원은 192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는 등 관련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고 그 대가로 삼성은 최순실 회사인 비덱스포츠에 35억 원을 송금했고 최순실 일가는 그 돈으로 호텔과 주택을 독일에서 구입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들은 최순실, 최순득의 나라, 무당의 나라라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예결위 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은 최순실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진 세월호 7시간에도 최순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최순실, 최순득 자매가 대리 처방받은 주사제의 성분이 일명 회춘 주사라고 알려진 태반 주사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국군 수도병원 간호장교의 청와도 출입 기록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304명의 학생들이 수장되고 있었던 그 국가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은 태반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한간의 의혹처럼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사라진 7시간의 행적만 밝히면 모든 의혹이 사라지는데 왜 못 밝히는 것입니까? 진실을 말해야 될 대통령은 100만 촛불의 민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사 거부에 이어서 이제 LCT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고 차관 인사도 단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국정농단 피의자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체 이탈을 넘어서 혼이 비정상입니다. 이쯤 되면 시간을 벌어서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나서도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장 대통령을 참고인 아닌 피의자로 전환해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땅에 떨어진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검찰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일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당장 퇴진하십시오. 그리고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한 국정농단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의결된 특검과 국정조사가 그 실체를 밝혀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당신께서 그토록 원하는 아버지의 나라도 아니고 순실의 나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나라 민주공화국입니다. 다시 한번 즉각적인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합니다. 그 길만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일 것입니다. 그 길만이 하루빨리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최선의 길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효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과거 신문기자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지 만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영광과 질곡을 반복했듯이 저 또한 지금까지 수많은 충격적인 사건들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왔습니다. 60 민주항쟁 때는 남대문 앞에서 넥타이 부대들을 응원했지만 광우병 파동 때는 왜곡 보도 논란 속에 광화문에서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닷새 전인 지난 12일 찾아간 광화문 광장은 저에겐 또 다른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을 성토하는 국민들의 열기에 몸은 뜨거웠지만 동시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순실 게이트를 막지 못한 자괴감으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뢰와 원칙의 정치를 자부했던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고 머리를 조아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대통령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져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무소불위 비선의 작태에 근면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고려말 충선한 때 감찰 규정으로 재직했던 우탁 선생은 왕이 부왕의 후궁을 가까이 하자 상복에 도끼를 들고 거적을 메고 대궐로 나가서 내 말이 틀리면 도끼로 내 머리를 치라고 상소해 왕이 결국 폐륜을 중단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중국 전한의 상서대전에는 임금을 보좌하기 위해선 의승보필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경호와 의전을 담당하는 의, 명을 따르는 승, 정책을 논의하는 보, 왕의 과오를 지적하는 필의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청와대 참모들에게서는 의승은 있었지만 보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비서실장은 인사검증 시스템을 왜곡시키는 등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 비선들이 바로 하도록 방조했습니다.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의 과오는 검찰에서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고 범법 사실은 마땅히 사법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 의원님들, 특히 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촛불을 들고 시민들과 함께 광장에서 소리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의도 국회가 바로 의원들이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물랑케 했지만 그 수습과 해결은 헌정 질서에 부합해야 합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질서 있는 퇴진은 이미 타이밍을 놓쳐 사실상 무질서한 논쟁으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또 대통령을 압박해 끌어내리는 강제 퇴진은 반헌법적 선례를 남길 뿐 아니라 또 다른 저항과 파국을 야기할 뿐입니다. 정말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면 헌법 65조 탄핵밖에 없습니다. 법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조사 결과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사실이 드러난다면 국회는 당연히 탄핵 절차를 밟아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헌법에 탄핵 절차가 있는 것도 이번 사태와 같은 비상시국에 대비한 장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제의 모델인 미국의 경우에도 닉슨 대통령은 탄핵 소추 중에 사임했고 클린턴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어 직을 유지하는 등 두 번 다 국가적 위기를 헌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뜻은 지난 12일 광화문의 촛불 행진으로 충분히 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광장에서 퇴진을 부르짖는 것은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민심이 자제력을 잃으면 자칫 우리의 정치 시스템이 공멸하는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범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지체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께 약속한 대로 성실히 검찰 및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성실히 대면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청와대도 이럴 때일수록 국민에게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제는 미국 영토 밖으로 나와서는 권위주의적 체제로 변질되어 성공한 사례가 드뭅니다. 우리 대통령들도 시민혁명, 쿠데타, 암살, 외환위기 등 불행한 전철을 밟아왔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통치 구조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통해 내각 책임제든 이원 집정부제든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개헌으로 전화위복 네, 강효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실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진 세월호 7시간에도 최순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최순실, 최순득 자매가 대리 처방받은 주사제의 성분이 일명 회춘 주사라고 알려진 태반 주사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국군 수도병원 간호장교의 청와도 출입 기록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대가로 삼성은 최순실 회사인 비덱스포츠에 35억 원을 송금했고 최순실 일가는 그 돈으로 호텔과 주택을 독일에서 구입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들은 최순실, 최순득의 나라, 무당의 나라라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예결위 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은 최순실 참으로 아픕니다.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이 국정농단의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어딘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문화체육계를 넘어서 보건, 의료 분야 국정농단의 실체도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주치의도 모르게 자문의사가 임명되었고 심야 독대 치료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전주시 갑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되고 피 흘리며 이룩한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사실상 대통령 행세를 했던 또 한 사람 최순실에 의해서 국민이 농락당하고 국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은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차움병원을 이용하였고 최순실, 최순득 자매를 통해서 19차례 주사제를 대리 처방받았으며 최순실 명의로 혈액검사도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차움병원은 192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는 등 관련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고